적어도 A 원반이라면 이 정도 문제는 꼭 맞춰야 된다. 쌤 근데 저희 S3랑 비슷하게 틀렸어요. 그래서 네, 다 걔네도 막 40 몇 점, 30 몇 점에 30몇 짜리 그래 비슷하잖아, 그렇지? 비슷한데요. 자, 우리가 꼭 맞춰야 된다. 내가 봤을 때 이거는 틀리면 안 된다 라고 생각했던 문제가 1번, 그 다음에 3, 4, 5, 6번, 네, 3번에 그 다음에 실수. 9, 10, 11, 12, 13, 14. 네? 자, 요렇게는 틀리면 안 된다. 요것만 맞췄어도 뭐야? 5, 6, 7, 8, 9, 10, 11 하고 16번과 23번까지 16번 이렇게.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문제. 요렇게 13개만 맞췄어도 50점은 넘는다. 내 기준에는 요것들은 틀리면 안 되는 문제들이거든요. 재현아? 네? 요것들은 틀리면 안 되는 여러분들이 문제들이에요. 옆에는 맞추고 여기까지 했어요. 틀리면 안 된다고. 근데 이거 오늘 다 온 거예요. 아, 몰라. 더 오겠죠? 오늘 근데 뭐 어디 시골 내려가는 애들도 많고 그러네. 자,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요거는 아직 우리 레벨에서는 좀 틀려도 괜찮다 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20번, 24번, 25번. 아니 세 문제밖에 없어요? 맞추면 좋겠지만 요거는 좀 틀려도 괜찮다. 약간 좀 모의고사 느낌 나는 그런 문제들. 그럼 이제 나머지 문제들부터 우선 풀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하고 싶은 문제들 질문을 받아볼게요. 자, 2번부터 볼게요. 2번. 2번이 개념적으로는 진짜 기본적인 개념이잖아. 이거 로그 이게 성립할 조건이니까 밑조건, 진수조건 그건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야 이제 여기에 3차식이 들어가 있는 게 이제 문제죠. 3차식이 들어가 있는 거. 사실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3차 부등식 푸는 것도 배울 건데 우리는 아직 3차 부등식을 어떻게 푸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얘는 일단 이 진수 자리에 있는 식을 인수분해를 해봐야 되겠죠? 인수분해는 할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1 13 6. 자, 우리 기억나죠? 조립제법 하는 겁니다. 조립제법. 근데 여기다 얼마 집어넣으면 0 된다라는 거 찾았니?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0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2로 조립제법을 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 4 5 마이너스 10 3 마이너스 6 0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지금 진수 자리에 있는 저 식이 x 플러스 2가 하나 나오고, 그리고 남아있는 부분도 남아있는 부분 그대로 쓸게요.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3 요렇게 지금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면 자, 진수 조건 밑조건에 의해서 먼저 얘는 x 플러스 2는 0보다 크고 또 x 플러스 2는 1이 아니다. 요렇게가 밑조건이고요. 자, 진수 조건이 이제 재현아 이 부분이 진수잖아. 얘가 어때야 돼? 영보다 커야지. 그렇죠. 진수 조건 얘가 0보다 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 이제 이 생각을 해야지. 이미 우리는 밑조건을 만족을 시켜야 되니까 x 플러스 2가 0보다 큰 상태에서 따지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0보다 큰 상태라면 여기 똑같은 x 플러스 2가 또 있으니까 이 녀석이 0보다 큰 상태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 뒷부분만 얘가 이미 0보다 크다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부분은 어때야 돼? 0보다 커야지. 그래야지 얘네 둘을 곱했을 때 0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이 뒷부분이 0보다 크면 되는구나 해서 3차였던 거를 2차로 줄여서 생각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배운 범위 내에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풀 때는 마이너스 한번 곱할 거니까 2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가 될 거고, 그럼 인수분해하면 1, 2에 3, 1에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x가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3까지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다가 요거 진수조건이랑 공통범위 생각해야 되는데 요놈의 진수조건이 마이너스 2보다 크다니까 이 밑조건이 마이너스 2보다 크다니까 공통범위 찾으면 그냥 뭐가 되는 거야? 되는 거야 얘가. 그죠? 그치? 그래서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정수들은 누가 있어? 0이랑 1이랑 2가 있겠네. 그치? 그래서 정수들의 합은 3이다. 4번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7번으로 가볼게요. 7번. 자, 7번은 거기 뒤에 시험지 하나 찾아서 앉으세요. 자, 7번은 x가 지금 2분의 x가 2분의 2의 5분의 1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5분의 1제곱 이렇게 써 있는데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이 식의 값을 찾으라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이 통째로 다 쓰긴 좀 힘드니까 먼저 x제곱부터 좀 찾아볼게. x제곱. 자, x제곱은 여기 주어져 있는 애를 그대로 제곱하는 거니까 분모는 4가 될 거고 분자는 이것의 제곱이잖아. 그치? 재현아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될까? 2의 5분의 2제곱 마이너스 2 제곱. 제곱은 왜 붙죠? 네? 제곱은 왜 붙죠? 2 아니에요. 이 뭐라? 2ab 근데 얘랑 곱하면 뭔데? 2 2의 0제곱이잖아. 1. 1 그러니까 이것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렇네. 그리고 2에 부호가 있어야지. 제곱하면 저 플러스 하는 거예요. 그래요. 플러스 2에 2의 마이너스 5분의 2제곱. 그치? 이게 x제곱이지. 근데 여기에다가 지금 보세요. 여기 x제곱 뒤에다가 1을 더했단 말이죠. 여기다 1을 더했어요. 여기다 1을 더하게 되면 여기도 1이 더해질 텐데 이 더하기 1은 통분시키면 4분의 4잖아. 그럼 얘가 요 앞에 있는 분수에 추가가 되게 되면 가운데가 뭐가 될까요? 플러스 2가 되죠. 이렇게. 그치? 그럼 방금 전에 재현이가 이거를 전개시킨 게 요 지금 초록색을 제곱해갖고 이게 나왔던 거잖아. 근데 여기 부호만 띵 반대로 바뀌었어. 그럼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 분자는 다시 2의 5분의 1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5분의 1제곱을 뭐 한 거랑 같겠구나. 제곱한 거랑 같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재현이 오케이? 네. 자, 그리고 분모에 그대로 4가 있었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x제곱 플러스 1을 계산한 건데 그 x제곱 플러스 1에다가 뭘 씌웠어요? 루트를 씌웠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루트를 이렇게 씌우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루트를 씌운 거니까 결국은 루트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여기 있는 애가 이제 루트 밖으로 빠져나와서 2분의 2의 5분의 1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5분의 1제곱을 말하는 거구나.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할 일이 뭐냐면 x에서 x는 그냥 얘잖아. 요거에서 우리가 방금 찾은 얘를 뭐 한다? 뺀다. 건이 보고 있죠? 정건 요거에서 요거를 뺀다. 그지?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루트 x제곱 플러스 1 이게 정건아 뭐가 되겠니? 예, 형은이 시험지 풀었니? 가지고 왔니? 하나 챙겨. 새 거 하나 챙겨. 뭐지 정건? 얘에서 얘를 빼는 거잖아. 그지? 얘에서 얘를 빼게 되면 앞에 거 없어지겠지. 없어지고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5분의 1제곱 그게 여기 또 있는 거잖아.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5분의 1제곱 그럼 뭐라고 써야 될까? 자, 써줄게. 자, 이게 x였고요. x에서 빼기 요 친구 요렇게. 그지? 맞죠? 그러면 통분시켰다라고 생각하면 얘랑 얘는 사라질 거고 마이너스 여기 부러질 거 아니야. 그럼 얘랑 똑같은 게 두 개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밑에 2랑 지워지겠죠? 결론이 뭘까 그럼? 마이너스 1에
1에 정연아 시험지 챙기고 저기 뒤에 봐봐. 통분을 시키면은 자 통분을 시키면은 얘가 이렇게 합쳐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이렇게 사라졌죠? 이렇게 사라지고 자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5분의 1제곱 빼기 2의 마이너스 5분의 1제곱이잖아. 그럼 똑같은 게 두 개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5분의 1제곱 아닌가? 그러면 여기서 2가 어떻게 돼? 날아간단 말이야. 그치?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이것만 남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5분의 1제곱 그게 지금 요 괄호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5제곱한 걸 답으로 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것을 5제곱 요것을 5제곱 자 이렇게 하면은 앞에 있던 마이너스는 홀수 제곱했으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살아있을 거고 자 마이너스 5분의 1제곱을 5제곱 했으니까 2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성은아 답이 몇 번일까? 2번이죠. 2번 그쵸? 요렇게 7번에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8번도 볼게요. 8번 자 8번은 이거 RPM에 있었던 문제인데 개념 원리도 있었나? 이 녀석이 자연수가 된다라고 했는데 일단 이 마이너스는 서윤아 어떻게 처리하면 돼? 지수의 마이너스 지수에 마이너스가 있다는 건 어떤 의미죠? 역수의 의미죠? 그럼 내가 저 마이너스 떼버리고 243에 n분의 2제곱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맞죠? 자 그런데 243이라는 숫자는 뭐의 몇 제곱이야? 3의 몇 제곱? 5제곱 3의 5제곱 맞죠? 그러면은 이거 전체는 3의 몇 제곱이 되는 거냐면 n분의 10제곱이 됩니다. 맞니 재현아? 자 여기에 n자리에다가 내가 그 정수를 집어넣을 건데 이 전체 값이 자연수가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일단 요 n자리에 음수 넣으면 돼요? 안 돼? 음수 넣으면 안 되지. 그치? 분수 나올 테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0 당연히 못 넣죠. 분모에 0을 어떻게 넣어? 그러니까 결국 내가 이 n자리에 넣어볼 수 있는 숫자들도 자연수들인 건데 자연수 중에서도 또 아무거나 넣으면 안 되죠. 여기다가 만약에 막 n자리에 막 3 같은 거 집어넣으면 자연수 나올까? 자연수 안 나오지. 그치? 이 전체가 자연수가 되게 하려면 결국 얘도 뭐가 돼야 돼? 얘도 자연수가 돼야 돼. 얘도 자연수가 나와야지만 3의 몇 제곱도 자연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n분의 10 이걸 자연수로 만드는 자연수 n값. 깔끔하게 말하면 n은 10의 무엇? 약수. 그쵸? n은 10의 약수. 그래서 뭐가 돼요? n값은? 1, 2, 5, 10 요렇게 4개 얘들을 더하면 답은 18,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내가 우선적으로 풀이를 해주고 싶은 문제들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또 추가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질문을 받을게요. 자 뒤로 한 장 더 넘겨서 15번으로 가겠습니다. 15번 자 15번은 이게 절대값이 있어가지고 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절대값이 진짜 가볍게 들어간 거예요. 가볍게 아주 가볍게. 재현이 이런 거 기억나니? 절대값 x가 3보다 작아요. 무슨 뜻? 맞아요. 저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쵸? 절대값 쉬운 것이 어떤 양수보다 작아요. 그러면 얘는 마3부터 풀3 사이에 껴있어요. 이런 뜻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도 그냥 절대값은 그 정도 역할이에요. 요거 보자마자 그러면 로그 2의 x-2가 사이에 껴있구나.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제 가운데 밑이 2인 로그가 있으니까 자 정연아 이 녀석을 밑이 2인 로그로 표현해보자. 뭐라고 바꿀 수 있죠? 로그 2의 2분의 1 맞죠?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자 당연히 1은 뭐라고 바꿀 수 있어? 그쵸?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자 그러면 공통적으로 밑이 2인 로그를 싹싹싹 지우면 되겠지. 그지? 밑이 2인 로그를 싹싹싹 지워요. 이렇게 지우고
부등호 그대로 유지될 거고 그러면 x-2가 2분의 1부터 2까지 그러면 세 군데 똑같이 어떻게 하고 싶어? 2 더합시다. 2 더하면은 얘는 2분의 5에서부터 4까지가 되겠죠. 자, 이러한 해를 이 위에 있는 2차 부등식도 똑같이 가졌으면 좋겠대. 그지? 그럼 형진아 여기서 어떻게 했어? 요런 해를 갖는 2차 부등식을 추적하면 되죠? 어떻게 추적할래? x-4하고 그렇지. 요렇게 인수분해가 됐고 얘가 0보다 작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사이 값이 되면서 요런 해로 이어질 테니까 거꾸로 이 해에서부터 다시 2차 부등식의 형태로 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녀석이 문제에서 말한 요 2차 부등식이다 라고 볼 수 있으니까 얘를 전개하는 거야. 전개시키면은 둘이 더하면 얼마니? 마이너스 2분의 13x 곱하면 플러스 10 그치. 요 부등식이 바로 문제에 써있는 요 부등식이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3 B는 10 이렇게 되겠죠. 답은 뭘까 그러면? 2분의 7인가요? 2번 그치? 네, 이렇게 뭐 절대값이 있지만 가볍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고 자 그 다음에 17번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수업 시간에 이런 실생활 문제 열심히 푼 것 같은데 그지? 17번 맞은 사람? 2명 그래 우리 이거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이거 요 정도는 실생활 문제 치고 굉장히 풀만한 문제죠. 근데 이제 그 뒤에 있는 뭐야 22번? 22번도 이것도 실생활 문제인데 이거는 계산이 상당히 더러워요. 형진이 맞았어? 진짜? 또 22번 맞은 사람 있어요? 형진이만 맞았어. 22번은 좀 계산도 복잡하고 해가지고 좀 어려웠지만 17번 정도는 17번 정도는 충분히 할만하다. 자 봅시다. 빛의 세기가 수면에서의 빛의 세기가 1060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수심이 h인 곳에서는 빛의 세기가 이렇게 변한다. 그럼 h가 5일 때랑 h가 25일 때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이 필요하니까 자 h 자리에 먼저 5를 넣은 식을 써볼게요. 자 여기다가 그대로 h 자리에 5만 집어넣어 주는 거야. 그러면 1060에 2분의 1에 h에 5 들어갔으니까 4분의 5 이렇게 되겠죠. 또 하나 써야 될 것은 25일 때니까 h 자리에 25를 집어넣은 식을 그대로 써볼게요. 2분의 1에 4분의 25 이렇게 되겠지. 여기서 뭘 물어봤냐면 5m인 곳에서의 빛의 세기는 25m인 곳에서의 빛의 세기의 몇 배냐. 자, 더 간단하게 말하면 A5는 A25의 몇 배냐 이걸 물어본 거죠. 그죠? 지현아, P가 Q의 몇 배야?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Q분의 P죠. 이해되니? 정건 이해되니? 그러면 Y가 X의 몇 배야? 이 대답은 뭐예요? 거짓말쟁이야. 둘 중에 하나겠지. Y가 X의 몇 배니?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X분의 Y입니다. 그치? 혜원이 알겠어? 그러면 서윤이가 혜원이의 몇 배야에 대한 대답은 뭐예요? 맞죠. 서윤이가 혜원이의 몇 배야 그랬으니까 서윤 나누기 혜원이죠. 그럼 지금도 이게 이거의 몇 배야 라고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긴 분수의 값을 찾으면 돼요. 이 분수의 값이 답이야. 이거의 몇 배냐니까. 그럼 이쪽에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분수의 값을 찾으면 그게 답이야. 그럼 1060 날려버리고 이거 밑이 똑같으니까 2분의 1에 한 다음에 지수끼리 뭐 하면 돼요? 이거 빼면 되잖아. 그치? 이거서 이거 빼면은 마이너스 4분의 20 그럼 마이너스 5가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는 역수를 만드니까 2의 5제곱 답은 2번이죠. 그치? 무슨 말인지만 이해하면 그냥 계산은 뭐 그냥 되는 겁니다. 그치? 여기 17번 답이었고요. 내려가서 18번 갈게요.
자, 18번은 요거 한 문제만 딱 물어봐도 이 친구가 지금 상용 로그를 이해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를 한 방에 알아낼 수 있다. 18번 맞은 사람? 전멸? 그래, 내 탓이구나. 자, 3의 10제곱이 몇 자리 정수냐? 기억 안 나요? 요 숫자가 몇 자리 정수냐를 찾고 싶으면 이 녀석의 상용 로그 값을 찾은 다음에 그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중에 뭘 보면 돼? 정수 부분을 보면 되지. 만약에 정수 부분이 5다? 그럼 얘는 몇 자릿수야? 6자릿수가 되는 거야. 정수 부분이 10이다? 11자릿수가 되는 거고. 배웠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가 로그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 녀석의 값을 일단 찾아야 되겠죠? 그럼 이 녀석의 값을 찾기 위해서는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한번 끌어내려주고 10로그 3 이렇게 끌어내려주고 자, 그 다음에 로그 3의 값이 지금 0.4771이니까 10배 하면 되잖아. 뭐야? 4.771. 자, 우리가 궁금한 건 4야 771이야? 4지 4. 4라는 녀석이 바로 이 숫자의 자릿수를 말해주는 거잖아. 이게 4란 얘기는 이 녀석이 몇 자릿수다? 5자릿수란 얘기죠. 5자릿수. 그치? 그러니까 문제에서 말하는 m값은 5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고. 자, 두 번째 10분의 3의 10제곱. 얘가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오냐? 이것도 똑같이 정수 부분 찾아가지고 대답하는 거죠. 그죠? 이 녀석에다가 일단 상용 로그 씌워주고 만약에 얘의 값을 찾아봤는데 예를 들어 뭐 마이너스 7점 몇몇몇이 나왔다. 예를 드는 거야. 그럼 이럴 때 이걸 우리가 그대로 사용하나요? 그대로 사용하지 않죠? 이런 거는 항상 어떻게 바꾸죠? 마이너스 8로 바꿔주고 플러스 0점 몇몇몇 이렇게 바꾼 다음에 이 숫자를 보는 거죠. 그죠? 이게 음수일 때의 정수 부분이지. 그치?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처럼 마이너스 8이 나왔다면 그러면 이 숫자는 어떤 거예요? 소수점 아래 8번째에서 0이 아닌 게 나오는 거야. 8번째에서. 그치? 그럼 지금 이제 실제로 얘가 얼마인지 계산을 해봐야 되니까 얘도 로그의 성질을 좀 활용해주면 10부터 끌어내리고요. 10 끌어내려주고 로그 10분의 3이니까 이거는 로그 3 빼기 뭐야? 1이잖아.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러면 로그 3의 값이 0.4771이었는데 여기다가 지금 10을 곱한 거죠. 그럼 요거 뺀 다음에 10배 해도 되고요. 아니면 10을 그냥 분배시킨 다음에 계산해도 됩니다. 편한 대로 하세요. 나는 10을 분배를 먼저 할게요. 10을 분배하면 어떻게 되냐면 4.771 빼기 10 이렇게 되지. 그지? 그럼 봐봐. 이거를 계산할 때도 우리는 이 771이 지금 양수인 소수 부분이잖아. 이 771을 안 건드는 게 편하죠.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4 더하기 0.771로 보면은 저 0.771은 그냥 계속 가만히 두면 되잖아. 우리는 4랑 마이너스 10을 계산해서 정수 부분을 몇이라고 하면 돼? 마이너스 6이라고 하면 되지.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더 예쁘게 나오죠? 그치? 마이너스 6 플러스 0.77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6이라는 것은 정연아, 이 숫자가 소수점 아래 몇 번째에서? 6번째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왔다는 걸 알려주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숫자를 그대로 여기다 적용해가지고 n값은 6번째, 6이다. 그치? 답은 1번. 이런 정수 부분을 우리가 지표라고 하죠. 지표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넘어가서 19번은 어렵지는 않은데요. 막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좀 낯설어. 우리 이렇게 생긴 그래프 문제는 잘 안 풀어봤어. 그래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런 얘기만 했었죠. 이런 종류의 문제는 잘 안 해봐가지고 틀릴만 했다. 맞춘 사람들은 그래프에 대한 이해가 높은 거고요. 재현이 맞았다 그랬고 또 맞은 사람? 없죠. 아, 형지 맞았어? 아, 혜원이 맞았어? 맞았어? 오, 많이 맞췄네. 찍었잖아요. 정권 어떻게 된 거야? 찍었는데.
자, 이 문제에서는요, 요게 이제 정사각형이라 그랬기 때문에 정사각형의 여기 한 변의 길이를 표현하고 싶은데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지 아나? 문제에서 지금 BD의 길이가 3루트 1했잖아. 네. 정사각형인데 대각선의 길이가 3루트 2야. 그럼 한 변의 길이가 얼마? 3인 거죠. 3.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3.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3이겠죠. 그치? 그 다음에 여기 그러면은 요 A라는 점의 좌표를 우리가 한번 표현을 해볼 건데 A라는 점은 요 함수 위에 있는 점이잖아요. 요 함수 위에 있는 점이니까 내가 요 A라는 점의 X좌표를 A라고 잡으면 그럼 Y좌표는 뭐가 될까? 그죠? 요 함수 위의 점이니까 요 식의 X자리에 A를 넣은 것 그럼 2의 A제곱이 되겠지. 이게 되겠지. 근데 생각해봐. 우리는 이 A라는 점의 Y좌표가 몇이라는 걸 알아요? 그치? 요 높이가 지금 3이잖아. 그러니까 B라는 점의 Y좌표가 3인데 그 B라는 점과 A라는 점은 같은 높이에 있으니까 요 놈과 요 놈은 같아야지요. 같아야지요. 그쵸? 그러니까 2의 A제곱이 3이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그럼 A는 뭐예요? 그쵸? 여기서 A를 끌어내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로그를 취하는 거지. 밑이 2인 로그를 취하는 거지. 양변에 로그 2의 3이라고 쓸 수 있다. 자, 그래서 A가 로그 2의 3인 걸 알았다면은 그러면 그 A에서 오른쪽으로 3칸을 간 게 B잖아. 그럼 정연아 B라는 아이고 정연아 B라는 녀석의 그럼 X좌표는 방금 그 X좌표에 어떻게 하면 될까? 3을 더해주면 되겠지. 그치? 맞죠? 여기다가 3을 더해가지고 자, 요 X좌표가 로그 2의 3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우리가 마지막 할 일은 그 방금 찾은 점의 좌표가 이 함수 위에 있는 거잖아. 여기다 어떻게 하면 돼? 대입하면 되겠지. 그치? 대입을 합시다. 그러면은 3은 K 곱하기 2의 로그 2의 3 플러스 3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요 3이 성은아 3을 밑이 2인 로그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지? 뭐라고? 그냥 이 3 있잖아. 3이라는 숫자가 로그 2의 얼마랑 같아요? 8과 같지, 그치? 8. 네, 그래서 요 3자리를 우리가 로그 2의 8로 바꾼다면 그러면 이 지수 전체는 정건 뭐가 되는 거야? 로그 2의 24가 되죠. 그쵸? 그럼 로그 2의 24. 자, 여기가 로그 2의 24가 있어요. 근데 그 녀석이 2의 지수예요. 그러면 항상 요 자리랑 요 자리는 뭐가 가능하니까? 이렇게 자리 바꾸는 게 가능하니까 결국은 24의 로그 2의 2제곱 1제곱이 되는 거지. 그냥 얼마야? 24인 거죠. 24. 그래서 3은 24K. K는 얼마? 8분의 1. 되겠지, 그치? K는 8분의 1. 그래서 제곱해가지고 뒤집어 주라고 그랬으니까 답은 64. 3번이 되겠습니다. 그치? 요렇게.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종류의 문제는 많이 안 해봐가지고 좀 어려웠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21번 보겠습니다. 21번. 21번은 x가 요 범위에 있고 얘와 얘의 소수 부분이 서로 같을 때 이것도 이제 수업 시간에 다뤄본 거죠. 소수 부분이 서로 같다라고 하면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연결해서 식을 세우라 그랬지? 이런 표현이 나오면 예를 들면 뭐 무슨 뭐 3.784랑 9.784 이런 식으로 소수 부분이 같은 두 숫자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그 두 숫자를 어떻게 했을 때 뺐을 때 뭐가 나와? 정수가 나와. 이게 우리가 식을 세우는 방식이죠. 그죠? 소수 부분이 서로 같아? 그러면 차가 정수 이렇게 가는 거였어. 그지? 소수 부분이 서로 같아요. 그러면 두 숫자의 차가 정수. 자, 그럼 둘 중에서 요 앞에 게 좀 더 크니까 로그 10 생략할게요. 로그 x 빼기
로그 루트 x 이 녀석의 값이 지금 정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자, 근데 정현아 루트는 어떻게 하고? 2분의 1제곱으로 생각해서 앞으로 당기고, 그지? 그럼 로그 x 빼기 2분의 1 로그 x니까 뭐야? 2분의 1 로그 x지. 맞죠? 근데 문제에서 지금 x의 범위가 1부터 1000까지라고 그랬으니까 요 범위를 잘 이용하면 로그 x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로그 x의 1? 로그 x의 x? 내가 지금 요 x에다가 로그를 취하는 거잖아. 그럼 1한테도 로그를 취해야지. 그럼 로그 1 아니야? 얼마로 써야 돼요? 여기서 버퍼링 걸리면 어떻게 해? 0, 그치? 그 다음에 이쪽도 1000한테도 로그를 취해. 로그 1000 얼마야? 3이야. 그치? 이게 그러면 로그 x의 범위인 거잖아. 그럼 2분의 1 로그 x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0부터 2분의 3까지 맞아요. 근데 그것이 정수가 돼야 돼. 윤호야 뒤에 시험지 있어. 그럼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정수는 딱 누구밖에 없어요? 1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놈의 값이 1이구나 이렇게 풀어 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럼 2분의 1 로그 x가 1이니까 로그 x는 몇이에요? 2가 되겠죠? 됐니? 로그 x가 2야? 그럼 재현아 x는 몇이야? x가 로그 100이야? 네. 아닌가요? 로그 x가 2인데 네. x가 뭐라고? 뭐야? x가 100이에요. 그래 100이라고 대답해야지. 100. 그치? 이게 답이죠. 21번 문제였고요. 자, 그래서 요 지금 얘처럼 소수 부분이 서로 같을 때 그러면 차가 정수 이렇게 푸는 거고, 요거랑 비슷하게 또 배웠던 게 뭐 있냐면 이런 표현도 있었어요. 소수 부분의 합이 1일 때 요런 조건도 있었죠. 요거랑 같이 배운 거야. 소수 부분이 서로 같을 때 그러면 뺀 게 정수다 이렇게 배웠었고, 소수 부분의 합이 1일 때 그럼 얘는 어떻게 했죠? 그치, 이때는 합이 정수였죠. 합이 정수. 합이 정수. 그치? 합이 정수라고 이렇게 놓고 푸는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22번 볼게요. 22번은 실생활 문제인데 계산이 상당히 좀 복잡해요. 그래도 최소한 식은 세웠지. 그치? 식은 세웠을 거야. 그치? 우리 이거 되게 열심히 했던 거잖아. 25% 감소. 엄청 열심히 했던 거잖아. 25% 감소하면은 곱하기 몇을 하는 것? 몇 곱하기 몇 한다고? 1 빼기 100분의 25를 하는 거니까 0.75를 하는 거죠. 분수로 갈까요? 얼마? 약분하면 4분의 3을 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필터를 한 번 지나갈 때마다 불순물의 양이 곱하기 4분의 3이 되는 거예요. 그쵸? 맞죠? 곱하기 4분의 3. 그래서 처음 불순물의 양을 A라고 했을 때 이 필터를 한 번 지나갈 때마다 4분의 3이 곱해지는 거니까 N번 통과시켰다 그러면 N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 필터를 N번 통과하고 나서 남아있는 불순물의 양입니다. 자, 그 양이 처음 양의 2% 이하라 그랬어요. 처음 양을 방금 뭘로 잡았지? A로 잡았잖아. 그럼 A의 2%는 뭐예요? 그냥 이거의 순수한 2%. 여기다가 곱하기 100분의 2를 한 것이 2% 증가 감소가 아니잖아. 그냥 A의 2%. 그지? 그러면 A 곱하기 100분의 2 이게 A의 2%인데 그거 이하가 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식을 세워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A는 시작하자마자 날려버리면 되는 거고 우리는 요 남아있는 요 식을 이제 계산해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n이 얼마인지를 찾아주면 되는데 얘를 잘 계산하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해요? 로그가 필요해. 그래서 상용 로그를 양변에 이렇게 취하고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취하고 이제 얘를 잘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n부터 끌어내리고 n 내려오고 로그 4분의 3이니까 재현아 어떻게 바꿀까? 로그 4. 근데 로그 4는 4가 2의 제곱인 걸 생각해보면 이거랑 같은 거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거는 윤호야 어떻게 할까? 로그 2 빼기 얼마? 로그 100이잖아. 그게 곧 뭔데? 2, 그치? 이렇게 써야 되겠지. 자, 그럼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니까 집어넣을게요. 로그 3에는 0.4771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로그 2는 3010의 2배니까 0.602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여기 0.3010 들어가야죠. 이렇게. 그치? 여기서부터 이제 그 사칙 연산을 잘 하시면 돼요. 빼면 얼마니? 0.477에서 6020을 빼면 얼마예요? 2에서 1 빼는 거니까 9, 4, 2 아니야? 2, 1인가? 0. 그지? 마이너스 0.1249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오른쪽에 0.3010에서 2를 뺐어. 얘는 뭐죠? 마이너스 1.6990인가? 맞죠? 그치?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n이 하나 이렇게 붙어 있는 거고 요런 상태예요.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도 떼버리고 소수점도 밀고 싶으니까 마이너스 만 곱할게요. 마이너스 만. 그러면은 여기는 1249n 이렇게 되고 부등호 뒤집히고 여기는 16990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래서 마지막 너희가 할 계산은 16,990 나누기 1249 하시면 됩니다. 그죠? 초등학교 때로 돌아가가지고 나누면 되죠. 나누면 얼마쯤 나올까요? 15점이 나오나? 13점 얼마 나와요? 13점 얼마? 나눠보시면 그럼 n은 몇이다? 14. 그치? 14번을 통과시켜야 2% 이하로 줄어든다.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계산이 좀 지저분하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따라가면 돼요. 넘어가서 이 마지막 페이지에는 내가 풀이하고 싶은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풀어준 것이 내가 이 시험지에서 이 문제는 조금 설명을 해줄 만한 문제다 싶었던 거고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시험지에서 요건 아직 몰라도 돼 라고 판단한 문제가 여기 3개 여기 3개 그 다음에 이거는 무조건 맞춰야 돼 라고 생각한 문제가 여기 위에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을 지금 내가 풀이를 해준 거예요. 자, 그럼 지금 풀이하지 않은 문제들 중에서 질문하고 싶은 문제도 있으면 질문을 해볼게요. 혹시 첫 번째 페이지에 질문하고 싶은 문제가 있나요? 요 프린트랑 거의 똑같은 프린트를 오늘 숙제로 한번 줄 거야. 요 프린트에서 내가 봤을 때 좀 불필요한 문제들 좀 걷어내고 약간 좀 어렵게 나온 거는 살짝 수정하고 그래가지고 19문제인가? 19문제짜리 프린트를 한 번 더 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모르는 문제 있으면 지금 얘기하세요. 집에서 또 숙제하다 끙끙대지 말고. 1페이지 없어요? 2페이지 10번. 자, 10번은요 로그의 성질이죠. 여기서는 요 작업만 잘 하면 돼. 처음에 여기 주어진 조건에다가 양변의 로그를 취했죠. 그죠? 첫 번째 거는 밑이 2인 로그를 취했죠. 그러면 A가 로그 2의 3이 되죠. 두 번째 거는 밑이 3인 로그를 취했죠. 그러면 B가 로그 3의 5가 되죠. 이게 고민이거든. 이건 밑이 2인 로그고 이건 밑이 3인 로그라서 고민인 거야. 나는 지금 이 녀석을 표현하고 싶으니까 얘를 밑변환 공식을 써가지고 밑을 2나 3으로 바꿀 건데 2로 바꿀지 3으로 바꿀지가 고민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3이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a를 하지 말고 a분의 1을 하세요. 역수를 만들어. 그러면 이 로그 2의 3의 역수는 뭔데? 로그 3의 2잖아. 그치? 그러면 얘도 밑이 3인 로그, 얘도 밑이 3인 로그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이용해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문제에 주어져 있는 로그를 밑이 3인 로그로 밑변환을 하면 됩니다. 로그 3의 18분의 로그 3의 30 이렇게 출발하는 거죠. 그러면 18이라는 숫자가 2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자 얘가 뭐가 되냐면 로그 2 더하기 2 로그 3 밑이 빠졌네. 로그 3의 2 더하기 2 로그 3의 이구나. 그냥 2구나. 이렇게 쓰면 되죠. 그쵸? 이렇게 써줄 거고 그 다음에 분자는 30 그러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5잖아요. 그러면 로그 3의 2 더하기 1 더하기 로그 3의 5 이렇게 표현 되겠지.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니 지연아? 네. 잘 따라오고 있니? 네. 자 그럼 집어넣으면 되겠죠. 분모는 뭐라고 쓰면 될까? 얘가 이거잖아. 그치? a분의 1이니까 a분의 1 더하기 2 이렇게 쓰면 되겠고 자 로그 3의 2 또 a분의 1 쓰면 되고 플러스 1 하고 로그 3의 5는 b 이렇게 됐지. 그치? 번분수죠. 번분수니까 분모와 분자에 무엇을 한번 곱할까? a를 한번 곱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a를 한 번씩 곱해주면 분모는 1 더하기 2a 분자는 1 더하기 a 더하기 ab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지? 그럼 2번이죠 답은 2번. 또 두 번째 페이지에 질문 있나요? 6번이요. 몇 번? 6번 6번. 6번은 까먹었어요. 그거지. 요렇게 생겼잖아. 요렇게 이렇게 생겼죠. 그럼 여기에서 a의 x제곱이 27이잖아. a의 x제곱이 27. 그럼 여기다가 x분의 1제곱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같은 방식으로 또 b의 y제곱은 27이니까 b는 27의 y분의 1제곱 이렇게 3개 한 다음에 우리가 지금 찾고 싶은 게 이거잖아. 그럼 요런 모양이 나오게 하려면은 이 세 식을 뭐 해줘야 돼? 곱해줘야지. 곱해주면 여기는 ABC가 될 거고 요쪽은 이제 27에 한 다음에 지수끼리 더해지니까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z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ABC의 값이 9라 그랬잖아. 9. 얘가 9가 돼야 돼. 그럼 요 부분이 몇 분의 몇이 되면 될까? 야, 27이 뭐야? 얘는 뭐야? 그럼 저 색칠한 부분이 몇 분의 몇이면 될까? 지현아 3의 3제곱 있어. 여기다가 몇 제곱을 하면 이게 3의 2제곱이 되냐고요. 3분의 2. 그래 3분의 2 그게 답이잖아. 자 또 두 번째 페이지에 질문 없으면 세 번째 페이지로 갈게요. 세 번째 페이지는 12번 자 12번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지수함수의 평행이동을 볼 때 지수함수의 평행이동을 볼 때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지수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거는 정연아 a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를 어떻게 평행이동 시켜 놓은 거죠?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지. 전에도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 두 가지 평행이동 중에 더 중요한 평행이동이 누구랬니? y축 방향의 평행이동이었어. 지수함수는 점근선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y축 방향의 평행이동이 들어가는 순간 점근선이 움직인단 말이야. 지수함수는. 근데 로그 함수는 점근선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로그 함수를 평행이동할 때 누가 중요해? 그치? x축의 평행이동이 중요한 거야. 그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봤을 때 점근선이 1로 올라왔단 말이죠. 이 점근선이 1로 올라오는 것은 누가 만들어낸 거야? C가 만들어낸 거야. C가 1이었다는 걸 여기서 바로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쵸? 그래서 C 값이 1인 걸 바로 캐치했다면 우리는 2의 ax 플러스 b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생긴 함수에다가 이제 요 점과 요 점을 대입을 해가지고 연립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C가 1이라는 걸 보자마자 일단 캐치를 해야 되고요. 첫 번째 점부터 집어넣으면 2가 2의 a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집어넣으면 2분의 3이 2의 2a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1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연립할 거냐 생각을 해보면 1을 넘겨주세요. 1 넘겨주면 1은 2의 a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되는데 1이라는 숫자는 정연아 2의 몇 제곱이죠? 그렇죠. 이걸 2의 0제곱으로 바라보면 되지. 그러면 0이 얘랑 같은 거죠. 같은 방식으로 여기서도 1을 넘겨주면 이쪽이 2분의 1이 남는데 2분의 1이 2의 2a 플러스 b제곱인데 재현아 2분의 1은 2의 몇 제곱이야? 2의 마이너스.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또 2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바꿔버리면 요 녀석이 요 녀석이랑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간단한 그냥 연립 1차 방정식이 됐으니까 풀면 됩니다. a가 마이너스 1일 거고요. b가 1 나오겠네요. c는 아까 1이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1, 1번이 되는 거죠. 또 세 번째 페이지에 또 질문. 있으면 네 번째 페이지. 여기 다 했나? 저 16번. 16번이요? (16번은) 그냥 그래프에서 그 와리가리 하면 되죠. 와리가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확실하게 좌표를 알고 있는 데가 여기 아닌가? 여기가 무조건 얼마니 나 그치? 1,0이지. 그러면 1,0에서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요 지점의 좌표가 1,1일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여기다가 요렇게 긋는다면은 요게 이제 1이 되겠죠? 1. 그러면은 1이 이렇게 가가지고 만나는 요 지점, 여기는 y 값이 1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이 함수에다가 x에 얼마를 넣어야 y가 1이 되냐? 이런 얘기니까 얼마겠어요? 2죠. 그럼 얘가 2란 얘기지. 그치? 그럼 또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여기가 그러면 2,2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뚜루루루루루 가면 또 여기가 2가 되겠고, 그러면 걔가 그대로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여기 온 거니까 여기는 그러면 y좌표가 2인 지점이죠. 그럼 y좌표가 2가 되려면 x는 또 몇이 돼야 돼? 4가 돼야 되지. 그래서 여기가 4가 되는 거고, 그럼 또 4가 뚜루루루루 올라갔으니까 요 지점은 4,4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가 4라고 볼 수 있겠고, 그 4를 그대로 쭈루루루루루 연결한 게 여기니까, 자 그럼 여기는 또 y좌표가 4가 되려면 x가 몇이냐 이 질문이죠. 그럼 얼마야? 16이지. 됐죠? 그러면 x1은 2, x3는 16, 답은 14, 5번이 되겠죠. 다음 페이지는 뭐 패스한 문제들 밖에 없고요. 23번은 맞았죠? 틀렸어? 23번? 23번을 틀렸다고? 23번은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이거 얘들아 밑이 10인로그니까 생략할게요. 그냥 상용로그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3은 0에 두 근이 로그 a와 로그 b 이렇게 두 개인 거잖아. 그럼 여기서 우리 뭐 쓰면 돼요? 근궤관 쓰면 되지. 근각계수의 관계 로그 a 플러스 로그 b가 몇이다? 6이다. 그 다음에 로그 a 곱하기 로그 b가 몇이다?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두 가지 가지고 푸는 거고요.
문제에서 지금 얘기한 이 로그 값은 당연히 10으로 밑변환을 해야지. 10으로 밑변환을 하면은 얘는 로그 a분의 로그 b 더하기 로그 b분의 로그 a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통분시키면 되죠. 이 둘이 통분시키면은 분모가 로그 a 곱하기 로그 b고요. 분자는 로그 a의 전체 제곱 더하기 로그 b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겠지. 한번 맨날 하는 거잖아요. 분모가 그러면은 요거 똑같이 마이너스 3이고 분자는 곱셈공식 변형이니까 이 제곱해가지고 두 번 빼면 되잖아. 42지. 그지? 마이너스 14 이렇게 풀리는 문제가 되겠다. 그치? 쉽지? 자, 또 나머지 문제 중에 질문하고 싶은 거 있나요? 24, 25래. 아니 궁금해? 해줘. 24 예. 위에 어. 로그가 있으면 그거 맞아요. 양로치. 그쵸? 오 맞아요. 그렇게 풀었거든요. 어. 근데 답이 뭐 나왔어? 아 근데 어. 풀다가 막혔어요. 지수에 로그가 있으면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 그거 맞아요. 맞는데 근데 이게 좌변에도 로그가 취해지기 때문에 조금 복잡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궁금하니까 풀어줄게요. 자, 여기다가 지수에 로그가 있으면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 여기다 로그를 이렇게 취해 볼게요. 밑을 3으로 한 로그를 취하면 되겠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밑을 3으로 한 로그를 취해 볼게요. 그러면 좌변은 로그 3의 fx고요. 우변에서는 자 일단 분리시켜야 되겠지. 요 9하고 요 x의 몇 제곱하고 분리시켜가지고 로그 3의 9는 상수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로그 3의 x의 하고 이제 지수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로그 3의 x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요게 이제 그대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내려와야지. 내려오면서 우리 치환도 할게요. 어차피 지금 로그 3의 x를 t로 치환해야 되잖아. 그래서 로그 3의 x를 t로 치환을 할 건데 이거는 지금 x의 범위가 3분의 1부터 3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요 놈의 범위는 정건 어디부터 어디까지? x의 범위가 요거일 때 로그 3의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맞죠? 자 이렇게 t의 범위 제한될 거고요. 자 치환을 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2가 있고 자 위에서 지금 내려온 게 마이너스 2 플러스 t인데 거기에 뒤에 곱해져 있는 게 또 t죠. 그래서 얘는 t에 대한 2차 함수가 되네요.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2가 되겠고 우리가 궁금한 건 최대최소니까 표준형으로 바꿔야 돼요. t 마이너스 1의 제곱에 플러스 1로 바꿀 겁니다. 그럼 R을 볼록하고 가운데가 1이죠. T가 1.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잖아. 그럼 마이너스 1만 하나 더 그으면 되겠네. 여기다 이렇게 T가 마이너스 1을 그을게요. 그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거든요. 그럼 그 중에 최대값 여기가 얼마야? t가 마이너스 1일 때니까 저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5 그치? 최대값 5 여기는 최소값 이건 뭐 꼭지점이니까 얼마야? 1 그치? 아 그럼 답은 6이네. 맞아 틀려? 틀렸지. 지금 우리가 찾은 최대최소는 누구의 최대최소다? t의 최대최소가 아니에요. 로그 3의 fx가 가장 클 때 5, 가장 작을 때 1인 거예요. 그치? 로그 3의 fx의 최대최소를 구한 거야.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그냥 fx의 최대최소잖아. 그러니까 요게 한번 필요합니다. 로그 3의 fx가 5가 됐다. 그러면 fx는 그때 몇인 거예요? 3의 5제곱. 그치? 이거 제곱이 이거잖아. 그치? 3의 5제곱. 그래서 243이 최대값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로그 3의 fx가 1이 됐다. 그러면 fx 값은 3이잖아. 그치? 요것이 최소값이고요. 요 마지막 과정만 잘 해주시면 돼요. 답은 246이 됩니다. 246.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우리가 이런 문제를 안 풀어봤기 때문에 이 똑같은 유형을 안 풀어봤죠. 그래서 뺐던 거고 그 다음에
5번. 이런 게 이제 약간 모의고사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문제인데 이 그래프를 일단 그려야 돼. 이건 그래프를 푸는 거야.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y는 fx는 기본적으로는 2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죠. 근데 그것을 이제 평행이동 시켜 놓은 거죠. 요 놈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5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64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란 말이야. 그러면 둘 중에 더 중요한 평행이동이 누구죠? 그치?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64만큼 갔지. 그럼 이거는 점근선이 마이너스 64까지 내려왔겠네. 그치? 그래가지고 점근선이 뭐 여기쯤에 있다고 할까요? 여기에 마이너스 64, y는 마이너스 64라는 점근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아래로 내려오는 감소하는 그래프니까 이렇게 생겼을 텐데 이 녀석이 또 x축 방향으로 5만큼 이동됐으니까 뭐 기본 상황에서 이렇게 좀 밀렸겠죠. 그쵸? 자, 근데 이렇게 밀리는 건 여기서 오른쪽으로 뭐 5칸? 뭐 한 이 정도 밀렸다고 해볼게요. 자, 이 정도 밀려있는 그래프야. 근데 이걸 뭐 하겠대요? 절대값을 씌우겠대. 우리 절대값에 대해서 이런 거 공부한 적 있어요. 그죠? 이렇게 우변 전체의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그래프가 어떻게 됐더라? V. 그 x축보다 아래에 있던 부분을 이렇게 접어 올리는 거였죠. 만약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었는데 이 함수에다가 통째로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이 아랫부분이 이렇게 접어져 올라와가지고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는 그래프가 된다. 이렇게 배웠었거든. 절대값 씌우는 것 중에 제일 자주 등장하는 형태입니다. 그럼 지금의 경우에는 얘가 이렇게 내려왔잖아. 그러면 지금 x축보다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의 그래프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접어 올리라는 얘기가 되죠. 접어 올려라.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지? 이 빨간 그래프가 지금 절대값 씌운 그래프인 거야. 그러면 원래 얘가 마이너스 64가 점근선이었잖아. 그러면 접어 올린 요 빨간 끝은 어디를 또 점근선으로 해요? 플러스 64를 점근선으로 하겠죠. 그죠? 그래서 y는 64라는 접어 올려진 점근선도 반드시 그어줘야 돼. 물론 이쪽은 이렇게 뚫고 올라가겠지. 여기는 이렇게 되겠지만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되는 이제 여기는 이제 64를 점근선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요 빨간 그래프를 그려놓고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빨간 그래프가 y는 k라는 직선이랑 어디서 만났으면 좋겠다? 1사분면에서 만났으면 좋겠대. 그럼 y는 k. 뭐 k가 얼마인지 모르겠어. 그냥 자연수래. 그럼 그냥 아무렇게나 한번 그어봐. 자, 이렇게. y는 k라고 해봐. 그러면 내가 지금 그은 것처럼 그으면 이 직선과 이 빨간 그래프가 1사분면에서 만나나요? 안 만나잖아. 그지? 2사분면에서만 두 번 만나잖아. 그러면 결국 그래프를 보면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1사분면에서 만나게 하려면 이 초록 그래프가 어때? 좀 위로 올라와야지. 그지? 적어도 요 지점보다는 높이 올라와야지. 그지? 여기 지금 만나는 요 포인트 있잖아? 요거보다는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야 1사분면에서 교점을 갖게 되겠지. 그럼 이제 궁금하지. 그럼 여기가 얼마였을까? 여기가 얼마였을까는 어딜 찾아야 돼? 여기서 찾아. 여기서. 그치? 요거를 접어 올린 거니까. 맞죠? 그럼 이 지점은 뭐냐면 이 함수의 y 절편이잖아요. y 절편은 어떻게 찾아요? x에 0 넣어서 찾는 거야. 그럼 x에 0 집어넣어 보면은 2분의 1에 마이너스 5제곱이면 얼마야? 32. 32 빼기 64니까 여기 얼마야? 여기가 마이너스 32였고. 그럼 그게 그대로 접어 올라간 거니까 얘는 뭐야? 플러스 30이네. 그치? 그러면 이 초록색 라인은 32보다는 어때야 돼? 커야 되겠지. 32보다는 커야 돼. k가 32보다는 크고, 그렇다고 또 계속 커지면 안 되지. 이 점근선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점근선 넘어가 버리면 교점이 안 생기겠지. 1사분면에서. 그래서 아무리 가도 64를 넘기면 안 돼요. 그죠?
초록 그래프가 초록선이 64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이제 33부터 자연수니까 33, 34, 띵띵띵띵 63까지 이게 몇 개인지를 세는 겁니다. 몇 개일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고 한 개 더 해주는 거죠. 31개가 답이다. 이런 문제. 네. 이건 아까도 말했지만 조금 천천히 알아도 괜찮다. 됐나요? 물좀 마시고 하세요. 10분만 참아. 왜요? 끝나요? 10분 있으면 끝나니까. 시간이 많아요. 자, 그래서 시험지 풀이는 여기까지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요 시험지에서 약간 이렇게 문제를 조금 추려가지고 지금 프린트를 하나 줄 테니까 요거는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